안녕하세요. 세상학 기론입니다. 오늘도 투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구독자님들이 아마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아마 인플레이션일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이죠. 보통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부동산까지 이렇게 골고루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결국 이제 모든 투자는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곧 보통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런 우려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해서 과연 지금 무조건 금리가 이렇게 쭉쭉 올라갈 거냐, 이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이미 진행 중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양적 완화 정책 측면에서 볼 때 2008년이랑 금융위기 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약간 상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현금이 없어서 리만 브라더스 같은 은행들이 파산해버리는 그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연준에서 푼 돈을 대부분이 은행들이 풀지 않고 꼭 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푼 돈이 많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만큼 큰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은행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은행들이 이제 맞춰야 하는 다양한 자본 규제들이 있는데, 쥐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그러니까 SLR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규제가 있는데, 대형 은행의 경우에는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5% 이상 갖춰야 하는 그런 규제인데, 이걸 1년간 이제 2020년 3월부터 1년 면제를 해줬단 말이죠. 이게 연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월에 이걸 또 뺏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형 은행들이 갑자기 자기 자본 규제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온 건데, 자기 자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유동성 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상황에 도래를 하는 거죠. 또 은행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받은 돈을, 쥐고 있는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더 비싼 값에 대출을 해줘서 그 이자의 차이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은행이 지금 연준에서 받은 돈이 너무 많고 사람들한테 뿌린 돈을 또 은행에다 저축하기도 하니까 쥐고 있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대출을 통해 그만큼 이자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못해줘서 안달이 난 상태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아까 잠깐 말했듯이 직접 이제 정부가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 이제 소비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직접 흘러가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2008년에 이제 연준이 돈을 그만큼 뿌리고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이제 우려가 생기지 않은 이유가 은행들이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줬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버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락다운 상태로 직접 사람들에게 뿌려도 쓸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봉쇄를 다 풀고 있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도 확실하게 올라가느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28조 달러 정도? 대한민국 원으로 하면 3경 원 이상인데, 미국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채 6조 달러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22조 달러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1년 GDP를 넘어서는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이 이제 이 부채에 따른 이자, 미국이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 부채가 변동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자 부담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지만, 미국은 이제 만기가 굉장히 짧은 단기 채무증권을 계속 이제 발행해서 예전에 있던 부채를 이제 대환하는, 어떻게 말하면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1년 이내에 이자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세금을 이자 내는 데 써야 된다는 뜻이죠. 세금 혜택이 줄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정부 소비가 줄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는 일자리 수도 해외로 많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낮은 금리 덕분에 이렇게 많은 말도 안 되는 양의 빚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다시 올리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지금 투자 시장을 보면은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가상자산 시장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식 시장이나 주택 시장,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택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요즘 미국 주택 시장 뉴스를 보면은 거의 빅쇼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갑자기 올리기 시작하면은 다 같이 멸망하는 거고, 금리를 안 올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데, 사실 첫 번째 멸망하는 거는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죠. 지금 옛날처럼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방법으로 이제 경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맞고 가더라도, 금리는 최대한 안 올리더라도 최대한 늦게, 그리고 최대한 작게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 주택시장, 모든 투자시장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다 멸망할 수도 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고, 별일 없이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유지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놀랍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투자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는 한편, 현금도 많이 써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쥐고 있는 상태인데, 멸망이 오면 사실 멸망이 온 후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지 고민하게 될 것 같고, 계속 가격이 오르면은 조금씩 이제 버터 자르듯이 익절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적당히 유지해갈 예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떤 시장에서든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계신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학개론이었습니다.